안녕하세요. AI로 만든 26년 6월 11일자 AI 뉴스 모음입니다. 애플이 WWDC에서 시리 AI를 재출시하며 운영체제 전반에 AI를 통합하는 움직임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엔스로픽과 오픈AI의 대리전 속에서 AI 생태계 경쟁 구도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애플이 운영체제 전반에 인공지능을 통합하는 애플 인텔리전스를 공개했습니다. 애플이 WWDC 2026에서 대화형 에이전트 시리 AI를 재출시하고 이를 운영체제 전반에 걸친 애플 인텔리전스로 확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시리 AI는 단순 음성 명령을 넘어 화면을 이해하고 개인 맥락을 반영하여 앱 실행까지 처리하는 대화형 에이전트로 재설계되었습니다. 애플 인텔리전스는 macOS, iOS, 비전OS 등 운영체제 전체에 깔리는 기반 구조로 생성형 AI를 특정 앱 기능에 국한하지 않고 시스템 전반에 녹여넣는 전략을 취했습니다. 사용자는 별도의 서드파티 앱 없이도 이메일, 메시지, 앱 검색 등 다양한 작업을 AI 에이전트를 통해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오픈AI, 구글 등 경쟁사의 생성형 AI 비서 확산에 대한 애플의 대응으로 해석됩니다. 이번 업데이트에서 눈에 띄는 점은 시각지능의 강화입니다. 애플은 사진이나 화면 속 내용을 AI가 이해하고 질문에 답하는 멀티모달 경험을 확대했습니다. 예를 들어 사진 속 장소 확인이나 소지품 적재 여부 판단 등 실제 일상 문제를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애플은 이러한 AI 기능에서 프라이버시 우선 메시지를 강조하며 요청 처리에 필요한 개인 데이터는 모델 학습용이 아닌 기능 수행 자체에만 사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애플은 온디바이스 처리와 프라이빗 클라우드 컴퓨트를 활용하여 데이터 보안을 유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두 번째 뉴스입니다. 엔스로픽과 오픈AI가 뉴욕 민주당 예비 경선에서 정치적 자원을 동원하며 경쟁하는 상황입니다. 작년 AI 규제 법안 발의를 지지한 35세 후보를 향해 엔스로픽 임직원 등 97억 원을, 오픈AI 사장 등은 반대 광고에 93억 원을 투입했습니다. 이는 11월 미국 연방 하원 의원 중간 선거를 앞두고 진행 중인 민주당 예비 경선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원 투입은 AI 분야를 선도하는 두 거대 기업 간의 경쟁 구도를 정치적 영역으로 확장했다는 점에서 주목됩니다. 오픈AI와 엔스로픽은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 및 기술 표준을 두고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들은 정치적 캠페인을 통해 기술 정책과 규제 환경에 대한 입장을 대중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술 기업 간의 경쟁이 단순한 시장 점유율을 넘어 정책적 영향력 확보로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세 번째 뉴스입니다. 테슬라 엔비디아 출신 박민우, 현대차 자율주행 실행 전략으로 전환. 테슬라와 엔비디아 출신 박민우가 현대차의 자율주행 실행 전략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박민우는 자율주행 기술의 단순한 개발을 넘어 실행 전략으로의 전환이 필수적임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현재 자율주행 분야에서 경쟁사들이 고성능 파운데이션 모델을 기반으로 추론 능력을 경쟁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박민우는 현행 자율주행 시스템이 기술적 성숙도를 넘어 실제 상용화 단계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실행 중심의 전략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엔비디아의 GPU 아키텍처와 대규모 데이터 처리 능력을 활용하여 자율주행 알고리즘의 실시간 추론 성능을 극대화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현재 자율주행 시장은 테슬라와 같은 선도 기업을 중심으로 기술 경쟁이 치열하며 이들은 각기 다른 접근 방식으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이러한 경쟁 구도 속에서 단순한 기술 도입을 넘어 실제 차량 환경에 최적화된 실행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자율주행 기술의 상용화 속도를 높이는 데 핵심적인 요소로 작용할 것입니다. 네 번째 뉴스입니다. SKT가 일본 대만 통신사와 손잡고 AI 생태계 확장에 나선다. SK텔레콤이 일본 NTT와 대만 중화텔레콤과 공동으로 아이온 AI 펀드를 조성하며 글로벌 AI 생태계 확장에 나섰습니다. 이들 3사는 10일 일본 도쿄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해당 펀드 설립을 공식화했습니다. 이번 펀드는 AI용 데이터 센터의 전력 소비 증가에 대응하여 절전 기술을 보유한 유망 스타트업을 발굴하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총 20개사가 참여하는 이 펀드의 규모는 5억 달러, 약 7,650억 원 수준으로 조성될 예정입니다. 이 펀드는 데이터 센터 인프라와 관련된 광통신 기술인 아이온을 기반으로 저전력, 고속, 대용량 송신을 특징으로 합니다. 한국 측은 데이터 센터의 전력 효율 최적화 및 액체 냉각 등 AI 인프라 관련 스타트업, AI 가속기 및 GPU, 클라우드 분산 시스템 등 광범위한 분야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 펀드 운영을 위해 실리콘밸리와 동아시아를 거점으로 하는 카탈라이트 캐피털이 설립됩니다. 이는 미국 실리콘밸리와 아시아 지역의 혁신 기업들을 동시에 지원하는 구조입니다. 이 펀드는 미국과 중국의 AI 패권 경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한일 대만이 공동 대응하는 형태를 취한다는 점에서 업계 내 주목받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뉴스입니다. AI 챗봇이 $100짜리 그림 판매를 25만 달러 이상으로 도운 사례가 보도되었습니다. 구글 제미나이 모델이 개인의 호기심을 바탕으로 중고가게 그림의 기원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통찰을 제공했습니다. 이 사례는 AI 챗봇이 단순한 정보 제공을 넘어 복잡한 시각 데이터를 분석하고 가치를 평가하는 데 활용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해당 그림은 수십 년 전 중고가게에서 구매되었던 물건으로 소년이 그림의 기원에 대해 궁금해했을 때 제미나이가 관련 정보를 분석하여 판매 가치를 높이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는 AI가 시각적 맥락과 역사적 데이터를 연결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방식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러한 AI 기반 분석 능력은 현재 이미지 인식 및 데이터 기반 추론 분야에서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구글의 제미나이는 방대한 데이터셋을 기반으로 복잡한 추론을 수행하며 이는 추후 AI 모델이 물리적 자산의 가치 평가나 복잡한 역사적 맥락 이해에 적용될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이는 AI 기술이 단순한 언어 처리 영역을 넘어 실질적인 경제적 분석 도구로 진화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여섯 번째 뉴스입니다. 빗서가 챗GPT 쇼핑 관련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빗서의 최고 제품 및 전략 책임자인 잭 포레스텔이 수요일인 2026년 6월 10일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빗서 페이먼트 포럼에서 연설했습니다. 이번 발표는 AI 시대의 결제 시스템과 쇼핑 생태계 통합에 대한 빗서의 전략을 다루었습니다. 포레스텔 책임자는 AI 기반 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결제 인프라가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지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이는 AI 파운데이션 모델 기반의 새로운 소비 패턴에 대응하기 위한 빗서의 구체적인 전략을 제시한 것입니다. 빗서는 디지털 결제 시스템을 AI 쇼핑 경험과 연계하여 사용자 편의성을 극대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는 경쟁 금융 기업들이 AI 기반 결제 시장에서 확보하는 점유율을 견제하기 위한 행보입니다. 빗서는 AI가 촉발하는 새로운 경제 흐름 속에서 결제 서비스의 혁신을 주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뉴스입니다. 메이 오픈AI IPO 신청 공식 발표. 기업 가치 1299조 원 평가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 챗GPT를 운영하는 미국 오픈AI가 기업 공개를 위한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오픈AI는 8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IPO를 신청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상장 시기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며 비상장 기업 체제에서 더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상장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오픈AI는 현재 기업 가치가 8,520억 달러, 약 1,299조 원으로 평가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유료 서비스 이용자 수는 올해 안에 1억 2,2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최근 스페이스X나 엔트로픽 등 대형 기술 기업들이 IPO를 추진하는 업계 내 경쟁 구도 속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픈AI는 복모 주식수나 복모 규모 등 세부 사항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여덟 번째 뉴스입니다. 엔트로픽이 클로드 미토스 모델을 통해 안전성을 강조하며 성능을 공개했습니다. 엔트로픽은 프로젝트 글래스윙의 AI 모델인 클로드 미토스의 정식 버전을 발표했습니다. 이 모델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지식 기반 업무, 비전, 과학 연구 등 광범위한 AI 능력 벤치마크에서 최고 성능을 달성했습니다. 엔트로픽은 이 모델이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설계되었다고 강조했습니다. 클로드 미토스는 기존 모델 대비 추론 능력과 안전성 점수가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수학 벤치마크 AIME에서는 정답률 96%를 기록하며 전작 대비 11%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이는 복잡한 추론 과제에서 모델의 정확도가 향상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이 발표는 현재 시장을 주도하는 오픈AI 및 구글과의 경쟁 구도 속에서 엔트로픽이 안전성 기반의 파운데이션 모델을 통해 차별화된 입지를 확보하려는 전략으로 해석됩니다. 엔트로픽은 클로드 미토스를 통해 기업 환경에서의 AI 적용 가능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현재 클로드 미토스는 특정 API 가격 정책을 적용하고 있으며 이는 상업적 활용을 위한 접근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홉 번째 뉴스입니다. 반도체 포모 뒤흔들 다음 타자, AI 폭증 해결을 위한 양자 컴퓨터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최근 반도체 주가 상승으로 포모를 느끼는 투자자들에게 향후 5년에서 10년 뒤 AI 시장의 주도권을 확보할 양자 컴퓨팅 사업을 선점하라는 조언이 나왔습니다. 82만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브 채널 수페TV는 지난 9일 영상을 통해 이러한 투자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양자 컴퓨터는 AI 시대에 폭증하는 연산량과 전력, 메모리 병목 문제를 해결할 최적화 도구로 설명되었습니다. 이는 GPU가 오류를 보완하는 것과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하며 AI 시대를 가속하는 엔진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양자 컴퓨터는 복잡한 계산을 빠르게 처리하는 능력을 바탕으로 기존 컴퓨터가 처리하기 어려웠던 신약 개발, 신소재 개발, 물류 최적화, 암호 해독 등에 핵심적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글로벌 빅테크인 엔비디아가 양자 개발 플랫폼인 쿠다큐를 구축하고 벤처팀을 꾸려 실제 투자를 집행하는 사례가 언급되었습니다. 투자자들에게는 연산, 메모리, 차세대 컴퓨팅이라는 세 축을 함께 모아 앞으로 다가올 5년을 준비할 것을 조언했습니다. 열 번째 뉴스입니다. 페가시스템즈가 기업 핵심 업무용 AI 에이전트 기능을 강화하고 토큰 과금 체계를 개편했습니다. 워크플로 자동화 기업 페가시스템즈가 기업의 핵심 업무에 AI 에이전트를 투입할 수 있도록 대규모 기능 업데이트를 공개했습니다. 이번 개편은 거버넌스, 신뢰성, 비용 통제를 전면에 내세운 것이 핵심입니다. 회사는 최근 열린 페가월드에서 오케스트레이션, 애플리케이션 개발, 과금 체계까지 아우르는 AI 강화안을 발표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대형 언어 모델 사용 비용에 대한 새로운 가격 정책입니다. 기존 토큰 사용량에 따른 과금 대신 완료된 비즈니스 케이스당 고정 요금을 도입했습니다. 이를 통해 일부 고객은 AI 비용을 20배 이상 낮출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오픈 표준인 모델 컨텍스트 프로토콜 지원을 확대했습니다. MCP는 클로드, 제미나이, 오픈AI 등 외부 LLM과 아마존 웹 서비스의 에이전트 코어 기반 에이전트가 페가의 워크플로를 호출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돕는 규약입니다. 페가 시스템즈는 추론의 상당 부분을 서비스 운영 시점이 아닌 설계 단계로 옮기는 예측 가능한 AI 구조를 제시했습니다. 이는 에이전트가 많은 토큰만 소모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운영 리스크를 줄이는 데 중점을 둡니다. 해당 기능들은 페가 인피니티 26 릴리스에 포함되어 올해 3분기에 출시될 예정입니다. 11번째 뉴스입니다. 에코 웨이브 파워, AI 전력난 겨냥, 파력 발전으로 해안 데이터 센터 노림. AI 확산으로 증가하는 전력 수요를 겨냥했고 웨이브 파워가 파력 발전 기반의 해안 데이터 센터 전력 인프라 개념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플로리다 애틀랜틱 대학교, 미시간 대학교와 협력하여 AI 기반 파력 발전 응용 기술과 웨이브 GPT 플랫폼을 개발 중입니다.
목표는 디지털 트윈과 지능형 작업부와 관리 기술을 접목한 파력 발전 기반 데이터 센터 설계 가능성을 검토한 것입니다. 에코 웨이브 파워는 AI 서비스 확대에 따른 데이터 센터의 전력 냉각 수요 증가를 해소하기 위해 해안 인접형 데이터 센터에 청정 전력을 공급하는 것을 핵심 경쟁력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미국 자회사는 엔비디아 인셉션 프로그램에 합류하여 실시간 운영 최적화와 예지 정비의 AI를 접목하고 있습니다. 현재 다수의 글로벌 파일럿 프로젝트가 진행 중입니다. 대만 수아오항 파일럿 설비는 현지 파트너가 토지 사용 계약을 확보하며 다음 단계로 진전되었습니다. 미국에서는 로스앤젤레스 항 파일럿 프로젝트가 완료되었으며 포르투갈에서는 1메가와트 이상 규모 프로젝트를 추진 중입니다. 인도와 남아프리카 공화국 프로젝트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2026년 1분기 실적에 따르면 운영 비용을 68만 2천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1% 감소시켰습니다. 유동성은 529만 달러로 원화 기준 약 80억 5천만 원 수준입니다. 이는 AI 인프라 확장에 따른 전력 병모 문제를 해결하려는 구체적인 기술 적용 사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12번째 뉴스입니다. 리얼월드가 로봇 AI 파운데이션 모델 RLDX-1분의 글로벌 투어 피날레를 서울에서 개최했습니다. 리얼월드는 10일 피지컬 인공지능 비전을 공유하는 행사 덱스터리티 나이트 인 서울을 개최하고 로보틱스 파운데이션 모델 RLDX-1분을 선보였습니다. 이번 행사는 미국, 일본, 대만 등에서 진행된 글로벌 투어의 마지막 단계로 한국을 피지컬 AI 도입과 글로벌 생태계 확산의 전략적 거점으로 삼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행사에서는 RLDX-1의 소개와 함께 롯데호텔, CJ 대한통운, AWS, LG이노텍 등 산업 현장과의 비즈니스 파트너십이 논의되었습니다. 또한 미래에셋, 해시드 등 기관들이 피지컬 AI 시장과 로보틱스 파운데이션 모델의 투자 가치에 대해 논의하는 패널 세션이 진행되었습니다. 리얼월드는 RLDX-1 기반 오지 정밀 조작 시연을 통해 피지컬 AI의 산업 적용 가능성을 강조했습니다. 리얼월드 관계자는 세계 최고 수준의 성능을 갖춘 RLDX-1의 상용화를 가속화하고 동시에 차기 모델인 RLDX-2 개발에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동아시아 피지컬 AI 생태계를 엔비디아, AWS 등 미국 빅테크 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글로벌 표준으로 확장해 나갈 계획입니다. 13번째 뉴스입니다. AI 기업 엔트로픽이 최상위 모델 미토스의 안전장치를 해제하고 일반 사용자에게 공개했습니다. 엔트로픽은 코딩 등 전문 업무 능력이 개선된 클로드 페이블 5와 보안 특화 모델인 클로드 미토스 5를 출시했습니다. 이 모델들은 대부분의 벤치마크에서 경쟁 모델을 앞섰습니다. 에이전트 코딩 기능을 측정하는 SWE 벤치 프로 점수는 페이블 5가 80.3%를 기록하며 GPT 5.5와 오프스 4.8을 상회했습니다. 이는 전문 작업 능력의 향상을 입증합니다. 엔트로픽의 연한산 매출은 지난달 기준 470억 달러를 넘어섰으며 최근 투자 라운드에서 기업가치 9,650억 달러를 인정받아 오픈AI를 초월했습니다. 하지만 비용 부담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페이블 5는 오프스 4.8 대비 토큰 가격이 2배로 책정되었으며 입력 100만 토큰당 10달러, 출력 100만 토큰당 50달러입니다. 엔트로픽은 기존 구독 요금제에 페이블을 포함하는 기한을 설정하고 이후부터는 사용량 과금제로 전환할 예정입니다. 14번째 뉴스입니다. 위생복 확인부터 설비 제어까지 식품 공장으로 들어온 AI 식품 제조 현장에서 인공지능 기술이 품질 관리와 공장 운영 전반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위생복 및 마스크 착용 여부를 카메라로 추적하여 기록하고 라벨의 오표기를 검수하기 위해 OCR 검수 카메라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 관리점과 같은 위해 요소, 관리 데이터를 수기 입력 대신 온라인화하여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는 스마트 시스템이 구축되고 있습니다. 식품 공장 설계 및 운영 분야에서도 AI 적용이 확대되었습니다. 검사 장비는 데이터를 학습시켜 오차를 줄이고 측정 데이터와 AI 학습 데이터를 비교하여 정밀성을 높이는 데 활용됩니다. 예를 들어 엑스레이 검사에서 머리카락이나 금속 같은 불순물의 형상을 학습하여 불순물로 인식하는 방식으로 적용되었습니다. 물류 자동화 영역에서는 AI 카메라가 라인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무인 운반차가 도킹 정밀도를 학습하여 스스로 경로를 찾아 이동하도록 제어합니다. 설비 제어 방식 또한 변화하고 있습니다. 협업 메신저를 통해 장비 상태를 확인하고 이상 발생 시 장비가 알림을 보내며 생산 예약을 지시할 수 있는 선별기가 등장했습니다. 챗GPT와 같은 생성형 AI 명령이 설비 제어로 이어지도록 연결하는 기술도 적용되었습니다. 이는 검사, 물류, 로봇 자동화, 그리고 공장 운영까지 통합하는 솔루션 제공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15번째 뉴스입니다. 기업 간 AI 격차 방치하면 산업 생태계에 피해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가 한국을 방문하며 AI의 산업 적용 확산 조짐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대한상공회의소 경제연구원은 중소기업의 AI 활용 수준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면 인공지능 전환이 더딜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기업 간 AI 격차가 산업 생태계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시사합니다. 연구원은 AI 도입에 있어 자본과 인프라의 불균형이 기업 간 격차를 심화시키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AI 기술 접근성 차이가 생산성 향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지적했습니다. 엔비디아의 방문은 AI 기술의 상업화가 한국 산업에 본격적으로 적용되는 중요한 변곡점을 제공했습니다. 기업들은 AI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과 자원 배분을 통해 이 격차를 해소해야 합니다. AI 전환의 성공적인 확산을 위해서는 중소기업을 위한 맞춤형 지원책 마련이 필수적입니다. 16번째 뉴스입니다. 게이트 AI 책임자 슈퍼AI서 AI 랩 3인프라
협력논의 게이트 글로벌 법정화폐 및 전략 AI 책임자 에드인청은 6월 11일 슈퍼 AI 대회에 참석하여 AI와 랩 3인프라 융합 기회를 발표했습니다. 에드인청은 웨카스테이지에서 AI가 랩 3와 만나는 지점을 주제로 기조연설에 나섰습니다. 이는 기업용 AI 인프라 수요 확대에 대응하려는 움직임입니다. 게이트 사나이 AI 서비스 플랫폼 게이트 AI는 대형 언어 모델 연결, 지능형 라우팅, 비용 관리, 데이터 보안 기능을 제공합니다. 현재 게이트 AI는 오픈AI와 엔트로픽 등 주요 프로토콜을 지원하며 200개 이상의 글로벌 대형 모델을 연동하고 있습니다. 이번 발표는 게이트가 추진 중인 인텔리전트 앱 3 전략의 일환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는 기업과 개발자를 대상으로 하는 AI 인프라 서비스의 연동 방안을 제시한 내용입니다. 17번째 뉴스입니다. 너무 위험해 공개 미뤘던 엔트로픽 미토스 일반 인용 AI 베일 벗었다. 엔트로픽이 최상위 모델 미토스의 일반 인용 버전을 공개했습니다. 엔트로픽은 안전장치를 적용한 클로드 페이블 5와 보안 특화 모델인 클로드 미토스 5를 출시했습니다. 미토스 5는 프로젝트 글래스윙 참여 기관에만 제공되며 페이블 5에는 보안 관련 안전장치가 적용되었습니다. 주요 벤치마크 성능에서 페이블 5는 에이전트 코딩 기능을 측정하는 SWE 벤치 프로 점수 80.3%를 기록하며 오프스 4.8과 GPT-5.5를 앞섰습니다. 또한 사이버 보안 벤치마크인 익스플로이트 벤치에서는 78.0%를 기록하며 GPT-5.5를 크게 상회했습니다. 실제 테스트에서는 페이블 5가 수작업으로 2달 이상 걸릴 5천만 줄 규모의 코드베이스 이전 작업을 하루 만에 수행했습니다. 엔트로픽의 연안산 매출은 지난달 기준 470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이는 지난해 말 100억 달러 수준에서 반년도 안 되어 5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입니다. 엔트로픽은 사용량 과금제 확대와 에이전트 기능 집중을 통해 B2B 시장을 확장한 결과입니다. 현재 엔트로픽은 투자 라운드에서 9,650억 달러의 기업 가치를 인정받아 오픈AI를 추월한 위치에 있습니다. 18번째 뉴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AI 기업, 미국 정부에 지분 제공할 것 워처그룹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AI 기업들이 미국 정부에 지분을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번 발언은 미국 정부가 전략 산업에 대한 개입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구체적인 대상 기업이나 지분 확보 방식에 대해서는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발언은 미국 내 AI 산업의 지배구조 변화에 대한 논의를 촉발시켰습니다. 현재 AI 경쟁 구도 속에서 미국 정부의 정책 방향이 향후 기업들의 투자 전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시장은 이러한 정책 변화에 따른 산업 전반의 흐름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관련 마켓 분석에서는 비트코인이 반등했으나 시장은 아직 보수적인 태도를 유지하며 신중한 접근을 보이고 있습니다. 19번째 뉴스입니다. 한국과 중남미 국가 간 AI, 에너지, 첨단산업 협력 강화 공감대 형성 외교부가 주최한 2026 한중남미 미래협력 포럼이 10일 서울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이 포럼은 한국과 중남미 국가 간 전략적 협력 강화 및 미래 성장 분야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 볼리비아, 브라질, 멕시코 등 중남미 주요국 고위 인사와 정부, 학계, 기업 관계자 등 21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포럼은 실용과 혁신으로 연결하는 한중남미 미래협력을 주제로 진행되었습니다. 참석자들은 AI 대전환 시대를 맞아 무역 투자 중심에서 AI와 디지털 전환, 에너지 공급망 등 전략 분야로 협력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AI 정책과 디지털 전환 경험 공유, 인재 양성, 제도 구축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또한 핵심 광물과 청정에너지, 식량안보 분야 협력 방안이 논의되었으며 중남미의 자원 경쟁력과 한국의 산업 기술 역량을 결합하여 상호 호혜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습니다. 참석자들은 AI, 우주, 항공, 첨단 제조업 등 미래 성장 산업 분야에서 정부와 기업, 연구기관 간 연계를 강화하고 공동 프로젝트를 통해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2008년에 시작된 이번 포럼이 19회째를 맞으며 글로벌 사우스 외교 강화 기조 아래 전략적 소통을 확대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20번째 뉴스입니다. AI 공격은 AI로 방어, 금융권 디지털 위협 대응체계 고도화 나선다. 최근 금융권 디지털 위협 대응체계 고도화에 대한 정부의 당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원장은 금융권에 3가지 사항을 당부했습니다. 첫째는 정부와 협력한 디지털 위협 대응체계 구축입니다. 둘째는 지주회사 차원의 전사적 보안 체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AI 활용 성공 사례를 발굴하고 공유하는 것입니다. 이는 금융회사의 최고 경영자의 관심과 지속적인 투자가 필수적임을 강조한 것입니다. 금융권은 AI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 내부 보안 시스템을 강화하고 외부 위협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주회사 차원의 통합 보안 전략 수립이 강조되었습니다. 이는 개별 금융회사의 보안 수준을 상향 평준화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금융회사들은 AI 기반 보안 솔루션 도입을 통해 디지털 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응은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데이터 보안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21번째 뉴스입니다. AI 3대 강국되려면 5G 지주파수 추가 공급 등 통신 투자 필수 국가 차원의 AI 친화 정책과 규제 완화를 통해 첨단 통신망 구축을 선도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실제 한국은 지난 6년간 사업자 간 100MHz의 동일한 주파수를 할당하여 경쟁 요인이 사라진 상황입니다. 반면 미국은 이러한 경쟁 구도 속에서 통신 인프라 투자에 대한 차별화된 접근을 보이고 있습니다. AI 강국 도약을 위해서는 통신 인프라에 대한 전략적 투자가 필수적이라는 분석입니다. 이는 AI 시스템의 고도화에 필요한 대용량 데이터 전송 및 연산 환경 구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통신망의 안정성과 속도는 파운데이션 모델 학습 및 추론 과정에서 핵심적인 요소로 작용합니다. 따라서 AI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5G 주파수 추가 공급과 같은 통신 인프라 투자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는 AI 기술이 산업 전반으로 확산되는 데 필요한 기반을 마련하는 작업입니다. 22번째 뉴스입니다. AI 데이터 공유부터 미디어 디지털 정책까지 과기정통부 방미통이차, 과학기술정보통부와 방위 미래통일위원회는 AI 기술 발전과 관련된 데이터 공유 및 미디어 디지털 정책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AI 생태계 전반에 걸친 데이터 활용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중점적으로 다루었습니다. 특히 AI 모델 학습에 필요한 데이터의 공유 체계를 구축하고 생성형 AI 시대에 따른 미디어 및 디지털 콘텐츠 규제 프레임워크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이는 AI 기술이 사회 전반에 걸쳐 안전하고 책임감 있게 적용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다지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데이터 공유를 통해 AI 연구의 속도를 높이고 방미통위는 이와 연계하여 AI 기술의 안보 및 디지털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정책적 대응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양 위원회는 데이터 거버넌스 확립과 디지털 윤리 기준 마련을 위한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23번째 뉴스입니다. 한 중남미 미래협력 포럼 개최, AI 에너지 공급망 등 전략적 분야 협력 논의 외교부는 10일 서울에서 실현과 혁신으로 연결하는 한 중남미 미래협력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포럼에는 볼리비아, 브라질, 코스타리카 등 중남미 주요 국가 고위 인사와 함께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전략적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참석자들은 AI 대전환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 시대에 맞춰 인공지능 정책, 디지털 전환, 우수 인재 양성, 법 제도적 기반 구축 등 전략적 분야에서 협력할 필요성에 공감했습니다. 특히 핵심 광물, 청정에너지, 식량 안보 등에서 중남미의 전략적 가치와 한국의 산업 기술 역량을 결합한 상호 호혜적 협력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외교부는 이러한 협력을 통해 AI, 우주, 항공, 첨단 제조 등 미래 성장 분야에서 공동 프로젝트와 기술 협력을 구체화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경제 안보의 중요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상호 보완적 강점을 바탕으로 혁신과 성장을 선도하기 위한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구축하기 위함입니다. 포럼은 2008년부터 외교부가 주관한 연례 행사로 올해로 19년차를 맞이했습니다. 24번째 뉴스입니다. 송경식 회장, ILO 총회에서 AI 시대 노동시장 전환 촉구. 송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10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114차 국제노동기구 총회에 참석하여 AI 시대의 협력적 노사관계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손 회장은 기업의 혁신 지원과 AI 시대에 대비한 노동시장 전환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그는 기업이 고용 안정을 위해 노력하고 노동조합이 과도한 요구를 자제하여 노사 모두가 윈윈하는 협력적 관계가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손 회장은 급속한 기술 혁신과 AI의 진보가 사회 경제 구조를 변화시키고 있음을 지적하며 기업 혁신 과정에서 일하는 방식의 변화에 대한 우려를 언급했습니다. 그는 AI 혁신을 위한 강력한 기업가 정신을 확산시키고 시대적 패러다임에 맞지 않는 경직적 노동시장 규제를 유연하게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위해 기업과 근로자가 새로운 AI 환경에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인프라 지원과 직업훈련 확대를 위한 정책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국제노동기준 수립 시 각국의 환경과 자율성을 균형 있게 고려해줄 것을 ILO에 요청했습니다. 이번 총회에는 한국 정부와 노동계 대표가 참석하여 노동시장 전환과 국제노동기준 마련을 논의했습니다. 25번째 뉴스입니다. 송경식 회장, AI 혁신에 따른 노동시장 전환 지원 촉구. 송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국제노동기구 총회에서 AI 혁신에 따른 노동시장 전환 지원을 강조했습니다. 손 회장은 한국경영계 대표로 연설하며 기업과 근로자가 새로운 AI 환경에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인프라, 지원과 직업훈련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AI 발전 혜택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협력적 노사관계가 필수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손 회장은 AI가 기존 산업과 융합하며 사회 경제 구조에 큰 변혁을 토해하고 있음을 언급했습니다. 그는 기업이 혁신을 도모하는 과정에서 일하는 방식의 변화에 대한 우려가 존재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한국의 경우 강력한 정규직 보호나 획일적 근로시간 제도와 같은 경직된 노동시장 규제를 유연하게 개선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그는 높은 성과급 요구가 노사관계의 악화와 임금 격차 확대 가능성을 높인다고 지적했습니다. 손 회장은 인류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AI 혁신을 위한 강력한 기업가 정신을 확산시키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며 국가는 시대적 패러다임에 맞지 않는 법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26번째 뉴스입니다. 송경식 AI 시대 맞지 않는 낡은 노동규제 개선해야. 한국경영자총협회 송경식 회장이 국제노동기구 총회에서 AI 시대에 맞는 노동시장 규제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손 회장은 10일 현지 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114차 ILO 총회에서 한국경영계 대표로 연설했습니다. 그는 급속한 기술 혁신과 AI의 진보가 사회 경제 구조에 큰 변혁을 초래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손 회장은 AI 혁신을 뒷받침할 기업가 정신 확산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한국의 경우 강력한 정규직 보호나 획일적 근로시간 제도와 같은 경직적인 노동시장 규제를 유연하게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AI 발전의 혜택을 활용하기 위해 인프라 지원과 직업훈련 확대 같은 정책 강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손 회장은 높은 성과급 요구 등 무리한 요구가 노사관계 악화와 임금 격차를 키울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기업의 혁신 지원과 AI 시대에 대비한 노동시장 전환을 주요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손 회장은 국제노동기준 마련 시 각국의 자율성을 고려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손 회장은 오는 11일부터 12일까지 독일을 방문해 산업전환 과정에서의 노사정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27번째 뉴스입니다. AI 도입에 따른 노동 환경 변화에 대해 금속노조가 고용인권 보호와 원청교섭 실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전국 금속노동조합이 제조 AI 전환 과정에서 고용 안정과 인권 보호를 위한 요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금속노조는 최근 젠슨 황 엔비디아 CEO의 방안 등으로 기대감이 높아진 AI 팩토리 생태계 확장에 제동을 걸기 위해 고용 안정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노조는 10일 1만 간부 결의대회를 열고 원청 교섭 실현과 고용 보장을 촉구했습니다. 금속노조는 올해 임단협 공동요구안으로 AI 도입에 따른 고용 및 인권 보호, 원청 교섭 실현, 초기업 교섭 활성화 등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자동차, 조선, 철강 부문에서 AI 도입에 따른 노동조건 보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노조는 월 기본급 14만 9,600원 인상과 최저임금만 1,540원 또는 월급 260만 8,040원 중 높은 금액 적용을 요구했습니다. 금속노조는 현재 267곳의 사업장에서 교섭에 돌입했으며 해당 조합원은 14만 5천여 명입니다. 노조는 원청 교섭이 제자리걸음 상태라고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의 원청 사용자성 인정 판단에도 불구하고 원청의 불복이 지속되고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금속노조는 이러한 산업전환기에 노동자의 고용을 지키는 투쟁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28번째 뉴스입니다. 송경식 회장이 AI 시대 노동시장 규제 개선의 시급성을 강조했습니다. 송경식 회장은 AI 기술 혁신에 따른 노동시장 전환을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한국의 경우 강력한 정규직 보호나 획일적 근로시간제도 같은 지나치게 경직적인 노동시장 규제를 유연하게 개선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AI 기술 발전이 가져오는 노동 환경 변화에 발맞춰 노동시장 구조를 재편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손 회장은 기술 혁신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규제 환경을 조정할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AI 시대에 요구되는 노동정책의 방향성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노동시장 유연성 확보를 통한 산업 경쟁력 강화와 인력 재배치 지원이 핵심 과제로 제시되었습니다. 29번째 뉴스입니다. 송경식 회장이 AI 혁신을 위한 기업가 정신 확산 환경 조성을 촉구했습니다. 송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114차 국제노동기구 총회 연설에서 인공지능 시대의 노동시장 전환에 대한 대응을 강조했습니다. 손 회장은 AI가 폭넓은 부가가치를 창출하겠지만 기업이 혁신을 도모하는 과정에서 일하는 방식 변화에 대한 우려가 존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인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AI 혁신을 위한 강력한 기업가 정신을 확산시키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역서했습니다. 이어 손 회장은 시대적 패러다임에 맞지 않는 노동시장 규제를 유연하게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한국의 경우 강력한 정규직 보호나 획일적 근로시간 제도와 같은 경직적인 노동시장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AI 시대의 기업과 노동자가 성공적으로 적응하기 위해서는 인프라 지원과 직업훈련 확대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손 회장은 AI 발전의 혜택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협력적 노사관계가 필수적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높은 성과급과 같은 무리한 요구는 노사관계 악화와 기업의 장기성장 동력 저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따라서 기업의 혁신 지원과 노동시장 전환을 주요 과제로 삼아야 하며 국제노동기준 수립시 각국의 다양한 환경과 자율성을 균형있게 고려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등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습니다. 30번째 뉴스입니다. 홍수 예측 및 전세 사기 방지, 그리고 원전 안전 시스템에 AI가 적용됩니다. 정부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우수 AI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실질적인 사회 문제 해결에 AI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가상 공간의 현실 하천을 복제하여 기후 위기형 홍수를 실시간으로 예측하는 딥러닝 기술이 개발되었습니다. 이 시스템은 홍수 예측 정확도를 향상시키는 데 활용됩니다. 한편 한국수력원자력은 딥러닝 기반의 AI 운전 지원 내비게이터를 개발하여 원전 불시 정지를 예방하는 데 적용했습니다. 이 기술은 원전 수출에 기여하는 핵심 인프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는 AI가 물리적 시스템의 안전관리 및 운영 효율화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사례입니다. 이러한 프로젝트들은 AI 기술이 환경 및 에너지 분야에서 어떻게 구체적인 성과를 내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내일도 더욱 알찬 최신 AI 뉴스로 찾아오겠습니다.